네, 안녕하세요. 일부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김원화 목사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25일 태국혁명국민운동본부 토요집회 2부 사회를 맡은 김광진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먼저 국본과 함께 하고 계시는 협력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국본의 임원님들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단에 올라오시는 동안 제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여러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국본의 정체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나우 코리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시는 김장로 방송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항상 말씀 안 드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올인 코리아 조용한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지훈 TV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장로 방송 2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열심히 저희들의 그 집회 내용을 전 세계로 알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본의 정체성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4.10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원천 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 무효입니다. 3구 대선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 사법, 언론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무결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탈을 쓴 범죄 조직으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전산집계, 재동포 선거 등은 하루빨리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의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구,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의 조카를 맡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하여 주신 태국지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연단에 이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애국 국민 여러분께 다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연단에 나오신 분 앞에 차렷.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충성. 바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정파괴 체제전복, 부정선거는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 완성으로 부정선거 근본 대책 없는 선거 의미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선전, 선동, 심리전 규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 목적의 5.18 광주내각자의 개헌 규탄, 검증되지 않은 성분도 밝히지 않은 위헌물질 주입 규탄, 사실보도, 유튜브 계정 폭파 등 국민 기본권 및 언론 탄압 규탄, 헌법 부정 5.18 특별법 폐지, 체제전복 5.18 국짐 더블당 민노총 전교조 종북 자익, 독재 국가 파괴 세력 물러가라,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철폐, 투표소 수개표 도입, 탄핵무효 헌정복원, 박정희 대통령 혁명정신 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천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응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연단에 계신 분은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론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정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시며 감금 상태에 계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에 보존하세 남산이 예져서 나무 철갑을 두른다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에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하란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에 보존하세 이리산과 이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에 보존하세 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것으로 국민 의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단에 계신 분이 애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고 들어가. 네. 연단에 계신 분 차렷.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추석. 바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대회의 첫 번째 순서는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관계로 국민교육헌장 낭독은 다음 순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간 보고 사항 보고를 국번의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태국경명 국민본부 사무총장 민중호입니다. 예, 오늘 아주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문서부터 저희 광화문 사거리까지 많이 꽉 찼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문의 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5월 4주 주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2시에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국가권력 선거 부정과 북한 추종세력 국회 장악에 따른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수호 국민운동 이두호 회장의 사전선거 또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국가재건회의 이상덕 사무총장의 전세계 한국전쟁과 하나님 심판, 그리고 올인방송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의 사기 탄핵 이후에 드러난 촛불난동 세력의 실체 및 목적, 그리고 국본에서는 남한 적화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김일성을 따르자는 이문희완 교황시의 주제곡 이문희완 행진곡을 부른 대통령, 21대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한민국의 현실과 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26일에서 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고, 5월 26일 오후에는 용산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삼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27일에 열립니다. 자,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한중일 정상회의가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상당히 깊은 심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친미 정책은 보수 우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의료 대란 초래,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 디올백 사건, 폴란드 방문 명품 쇼핑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 이태원 사건, 새만금 잼버리 사건 등 22대 총선에서 의도적인 패배 의혹, 그리고 부정선거 의도적 방치와 40총선 부정선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 장악, 아울러 친중 정책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는 속내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려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사드를 설치하고
더 나가서 미국과 한통속이 돼가서 이 환태평양, 더구나 쿼드의 이 참여를 원하고, 그리고 같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한 데 있어서 중국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속으로는 서로 내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즉 이들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뭐 이젠 숨길 이유가 없겠죠. 더구나 이 캄보디아,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와도 이제 군사협력도 하고, 더구나 더 나가서 이제 중국과도 이제 대놓고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상병 특검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능멸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제가 올려드린 이 유인물의 사진을 보시면요, 최해병 특검은, 그러니까 최해병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병도 아니고 또는 최수군 상병도 아니고 최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즉 뭐냐, 이들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국군, 즉 해병대를 해체시키고 능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한민국의 북한 남침 군 전시 태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휴전선에서 동부전선, 중부전선, 그 다음에 서부전선 쪽 도로에 대전차 방호벽 및 이 내천에 하천의 용치를 모두 파괴했고 철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의 백마고지 옆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이들은요, 화살머리 고지에 이 유엔군 전사자, 즉 국군 전사자, 이거를 이 발굴한다는 명분하에 4차로 상당의 남침로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살머리 고지에서 4차로를 타고서 바로 내려오면은 바로 초남평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파주 쪽에 또 고속도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북한이 6.25 때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국민의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폭파된 GP 철거를 현재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방부는요, 사병 24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기되어 있지만 국방부는 2020년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부터 밤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 3분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는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약 20%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작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45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 밤 9시로 시범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이들이 왜 병사들의 스마트폰을 24시간 사용을 확대를 하려는 것이냐. 그 첫 번째 목적은요, 만에라도 있을 정말 이 대한민국 국군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한테 24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기해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군사보안입니다. 군사보안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대한민국 그 훌륭한 국군이 자유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혹시나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어선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그걸 사진에 막기 위한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가 50년대 수준이다. 이것은 전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저도 군대를 사병으로 갔다 왔지만 군대를 갔을 때 이 장비들이 6.25때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저는 공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병보다는 보급이 늦어지겠죠. 그러나 아무리 공병대를 하더라도 장비가 낙후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가서요, 총 쏘는 게 소원이었었고 전투화 신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 나가면 뭐냐? 작업 나가면 공구리 비비니까 이 통일화 신고 이 작업을 하고 공구리 비볐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요, 그 이후에도 장비들이 특히 보병이나 공병이나 여러분들 두 돈만짜리 아시죠? 60 트럭이라고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이 그러니까 GM에서 만든 60 트럭, 이 60 트럭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만에 하나 국군지휘부가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를 현대화 진작시켰다고 한다면 일반 공병도 60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에다가 병력 수송 장갑차에다가 병력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병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당이나 어디 군인들 훈련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전부 다 60 트럭입니다. 60 트럭. 옛날에 쓰던 트럭입니다. 그리고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전기가 50년대 무전기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 세계에서 이 핸드폰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전기를 갖다가 완날 구닥다리 무전기를 쓰고 한번 망가지면 바로 이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는요, 북한을 추종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덕신이라고 알죠? 여러분, 전 외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 했었죠. 그리고 이 보안사령부에서 이 국군에 침투한 간첩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인방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덕신 전 육사교정과 해군 참모차장이 도망갔습니다. 그 최덕신은 천도교 교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로 갔다가 북한으로 들어갔고 현재 북한에 애국 열사능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자에 바로 이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특히 5.18 때요, 국군의 중요한 이 보안사항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인 사격으로 우리 계엄군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저들의 공작이 아니었는가? 사실은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확대시킴으로써 군 내부에 도박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도 발생하고 사기 범죄도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부속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계실 때 이 부속실에 정호성 이 비서관을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국민공감비서관인 제3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제3비서관의 임무는 이 민원 및 국민 제안을 접수, 관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춘추 관장이었던 전광삼 관장을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직접 기소하고 구속시킨 이 정호성 비서관을 또 사면이 돼가지고 또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요, 인사가 뒤죽박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삼 춘추관장과 정호성 비서관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 정권의 전광삼 춘추관장과 정호성 비서관을 시민사회 수석과 함께 3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우파 국민을 기만하는 프로파간다다. 즉 철저하게 보수우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3번을 만났습니다. 3번을 만남으로써 어떤 뉘앙스를 국민에게 주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했구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는구나. 이러한 이미지와 이러한 심리전을 갖다가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전을 이들은 철저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국 동지 안명 애국자님의 글입니다. 의료개혁 다음은 의료공산주의, 그 다음은 WTO 팬데믹 조약이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2,000명은 무조건 증원이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제가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현충원에서 64, 18기 우리 어르신이 쓰러지셨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셔가지고 뒤로 넘어지셔서 강남 선별병원으로 같이 119를 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약 1시간 정도 지난 데까지도 번호표에서 부르질 않아요. 사람들이 응급실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순봉에 와서 이제 들어갔더니 간호사가 이 머리 다친 것은 안 됩니다. 현재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19 구급대원이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은 응급실에다가 실어만 놓고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 응급실에 베드에 들어갈 때까지 확실한 순번을 받아서 누울 때까지 응급 119가 그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에서 그러시면은 강남 성모병원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이 신림역에 있는 그 양지병원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갑시다. 갔어요. 가서 바로 그 CT를 촬영하고 진찰을 받고 이 상처, 즉 이 철과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찢어졌는데 그냥 치료만 받고 그리고 진통제 받고 이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요,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서독이나 영국이나 많은 교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다 합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2시간 이내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치료를 받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2,000명을 지원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다, 의사들의 이 먹거리를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특히 윤만세, 한만세 하시는 분들이 맹목적으로 공격을 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공격을 하는데 본인들이 책임지지 못할 것까지 지지 못하면서 그렇게 의사들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은요 더불어공산당의 이재명도 지지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2,000명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경우에 자기들과 상충이 된다고 한다면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를 갖다가 사회주의 즉 보건의료로 넘겨버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다 파괴시키는 목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삼수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의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이공계가 우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공계는 안 가고 의대만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가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킬 그런 인력은 아예 다 제껴버리고 전부 다 의대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합니다. 기업의 생명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뭐냐면은 나라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가가 정말 중요하다. 왜 기업이 중요하냐? 기업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이 불안하면 사회가 불안합니다. 강도사건, 도난사건, 나라가 뒤우승하고 심각해집니다. 이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국정원은 대공유혹점을 갖고서 박민수 차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잡아다가 수사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달 말부터, 아까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다. 즉, 이제 이들은요, 대한민국 의료체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들을 한국에서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이들은 이제 아예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 동남아시아에 그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사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알겠죠. 그럼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환자가 그걸 다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동남아시아 의사들은 두 번째 친다해도 중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변에서 흥룡강성, 길림성, 윤용성 이쪽에서 의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말을 통하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왜? 북한군이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것은 0.01%의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의심해야 됩니다. 불도심을 의심하고 간첩을 의심하고 이렇게 또 선거도 의심하고 이렇듯이 이 의심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내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장관과 그 장관 조 장관은 국정원에서 대공 요구점을 갖고서 잡아들여야 됩니다. 예,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황우려 국민의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조문에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번 전 세계 무대에 올려진 대한민국 적화의 대사기극.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에 앉아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한 사람은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그리고 폴란드 명품 쇼핑, 기타 등등, 그리고 주구장창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동만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태원 사건, 새만금 잼버리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뭐랄까 여기에다가 완전히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다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자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폭.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전달하느냐? 조중동, 그 다음에 KBS, MBC, SBS 등 이들이 현재 국민을 전부 다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 대사기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극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막거나 규명하지 못하게끔 물타기 가두리하는 세력들이 현재 이 안에 있다는 거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4.15 총선의 과제를 풀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자신들이 입으로 얘기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은 또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또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나왔습니다. 4.15 총선을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4.10 총선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다 낙떨어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이 세력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내부의 적이 누군지, 내부의 아군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간 상황 보고를 국번의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10번을 토하시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절절하기 때문에 10번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웅 사무총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집회를 할 때는 우리가 집회의 목적 또는 집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백 현수막, 그 다음에 밑에 치마 현수막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실 분들은 이제 국민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은 연사님 한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과 의사이신 박상환 박사님 나와 계시는데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멸공! 우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부터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군인들 24시간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GPS 추적 장치 다 온대죠. 북한에서 해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도 저는 항상 두려워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해킹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한국군 1인당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니니까 다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2개씩 갖고 다니게 하려고, 하나는 딴 데 놔두고 하나는 갖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다는데, 아까 민준홍 사무총장님 말씀이 맞아요. 60 얘기하니까는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또 땄지 4.5톤짜리 그 등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의대 얘기 나왔잖아요. 의대 증원. 의대 증원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대를 왜 2,000명 증원하느냐? 3,000명이었는데 2,000명이에요. 10,000명에서 2,000명이면은 별게 아니지만은 2배 증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서 지방 대학들이 다 죽었어요. 지방 대학 국문학과, 영문학과 누가 가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라도 살리려고 어떻게 했느냐? 의대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을 2배 증원하면은 지방 학교들이 의대생한테 받은 학비로 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의사가 같은 학비 내고 다른 학생 학비까지, 다른 교수들, 다른 학과 교수들 월급까지 다 내주면은 교육이 질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지방이 어려우니까는 서울에다가는 티오를 하나도 안 줬잖아요. 지방 학교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의과 대학생들은 마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대통령 들으시라고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러 명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좋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하자. 그 대신에 조국이 딸 조민이나 한동훈 딸처럼 말이지, 스펙, 자기 스펙 갖고 또 자기가 무슨 5.18 유공자다. 난 이것도 저도 유공자인데요, 아들인데, 그런 혜택, 독립 유공자건 뭐건 뭐 장애인이건 혜택 절대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스펙 쌓기 하느라고 돈 들어요. 돈 없는 사람 스펙 못 사.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스펙 사러 가 갑자기? 스펙이 어디 뭐 벽돌 쌓기랑 같아? 그 스펙 없으자 이거예요. 시험도 하나만 2개를 봐. 수시는 안 돼. 정시만 보고
그 다음에 의대 들어갈 사람은 의대 국시를 따로 보게 만들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성적만으로, 실력만으로, 아빠 치마가 아니구나, 엄마 치맛바람 뭐 그런 거 다 빼고, 이상한 논문 쓰는 거 다 빼고 완전 실력만으로 들어갔는데 학비는 안 받아. 왜냐? 저도 그랬어요. 저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부도 나가지고 도망갔어. 학비를 얼로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나 딴과 가야겠다. 잘하면 딴과 가면은 장학금 받고, 전액 장학금 받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아직도 실력은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한데 집에 돈이 없어서 의대를 못 가. 왜냐면 6년 동안 학비 내야 되지. 인턴 레지던스 동안 5년 동안 박봉에 시달려야 되지. 고생하지. 남자들은 또 3년 3개월 군대 또 갔다 와야 되지. 돈 없는 집을 그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저 차장님 요번에 좋아, 5만 명 지원해, 10만 명 지원하라 이거야. 그 대신 학비는 나라에서 대라고.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사회주의식 의사를 키우려면 학비, 책값, 우리 때는 책을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외국 책 하나 들어오면 전부 다 복사해서 썼어요. 돈이 안 들었어. 지금은 원서 가격이 수십만 원이요. 근데 또 과는 이렇게 많아. 왜 배워야 될 과목은. 그러니까 책값이 몇백만 원이 아니라 진짜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공무원식 의사를 키우려면 학비 면제시켜라. 6년 학비 면제 받지 말고 가난한 집 애들 다 데려다가 학교 교육시켜서 의사 만들어라. 그래야 의사 귀족 얘기를 안 듣게 되니까. 근데 내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안 듣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계획에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려가지고 그 돈 갖고 학비 갖고 딴짓 해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 말은 절대 안 듣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소식은, WHO가 아니라 이 월드 헬스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오늘 열렸을 거예요. 제네바에서 77차 세계 보건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참 재밌게도 그 잘나가던 WHO 청장에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도 부결됐어요. 딴 나라들이 찬성 안 했어요. 부결됐지만은 우리가 지금 중국에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잡혀가요. 다른 분들 잡혀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사지만은 이제 5.18을 갖다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되냐면요, 5.18 유공자, 5.18 유공자를 어디서 보건소가 아니구나.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거죠? 아닌가? 보건소가 아니고 광주 도청, 옛날에 강주시에서 발행해 주는데 막 껍데기에 보면 대통령이라고 붙어 있고 그래요. 유사품이 많아. 아니 보훈처가 아니고 어떻게 시청에서 국가 유공증을 발부하느냐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반 홀로코스트 법이라고 아시죠?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독일 군에게 그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유태인 수용소라고 얘기하는데, 끌려가서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곳에 끌려가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에요. 근데 그 법률은 아까도 우리 여기서
미사래 그 예배를 보았을 때 나온 것처럼 이 홀로코스트 법은 집단 학살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는 거는 이제 포그롬이라는 러시아 말을 쓰고요.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입니다. 옛날 그리스도 통째로 태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번제 탈 때까지 꺼지지 않는 물로 태우는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인데 그걸 유태인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틀러한테.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법은 얼마나 무섭냐면요. 홀로코스트 법은 뭘 위반하면 안 되냐. 가스실에서 죽은 유태인이 400만 명이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가스에서 죽은 건 몇만 명이래요? 답 정답. 네, 600만. 600만이라고 해야지. 550만쯤 된다. 400만 그러면 바로 잡혀갑니다. 어? 바로 잡혀가요. 어? 그런 식으로 이 유태인에 대한 그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가스실이 포로 수용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 누가 가서 보니까는 대형 샤워장 같았어. 그 대형 샤워장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잡혀가요. 가스실이라고 해야 돼. 꼭. 근데 누가 와서 이거 혹시 가스 시설 아니에요? 혹시 200만 가량 죽은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도 잡혀가요. 그게 바로 홀로코스트 법인데 반홀로코스트 법인데 그 법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영국하고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줄게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반 5.18법으로 나는 잡혀가면 더 좋아. 잡아가. 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대치 중인 그 상황 1980년도에 5월달에 만약에 북한의 개성이나 청진이나 원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아니 민주화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거기서는 북한에서 무슨 운동을 일으켜야 돼? 자유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북한이 막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보내야 맞아요? 아니면 안 보내야 맞아요? 아니 북한과 우리나라가 적국인데 아니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미국 첩보부대가 가요 안 가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중국 소련 첩보부 KGB가 가만히 있어요? 구경만 해요? LA에서 북통이 일어났을 때 KGB가 안 가? 모사드가 안 가? 저는요 지금 잡혀갈 테지만 5.18 때 광주에 만약에 김일성이가 군수 특수부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김일성이를 직무유기 혐의로 당장 체포해가지고 무덤에서 빼서 아주 패줄 겁니다. 아닙니까? 주적인 남한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정보부대건 특수부대건 군대를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또라이입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한 명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일이 났어도 당연히 보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거는 직무예요. 저기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막고서 진행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겁나는 얘기지만 뭐냐면 의대 증원도 어떤 계획이 됐냐면 중국하고 서로 급할 때 의료인을 교환하기로 협정을 먼저 맺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런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의사만 들어오는 줄 착각해. 의사가 아니라 의료인이라고요. 의료인,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의료인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썼냐면 큐바라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큐바 카리브해에 있는 큐바랑 우리나라가 수교를 했죠. 옛날에 큐바가 공산주의가 아니었을 때 6.25 때 우리나라에 그 의사들을 보내가지고 도와줬어요. 큐바가 의사 월급이 20불에서 30불이야 지금도. 20불 30불이에요. 근데 잘 봐. 그 다음에 어디만 서바나 스페인어도 무척 잘해요. 그 사람들을 가족체로 큐바 의사들을 가족체로 우리나라 막 데려오면 우리나라 인구도 늘어나고 좋아요. 큐바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중국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누가 오느냐? 아까 얘기하셨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안 옵니다, 총장님. 중국 당 간부, 중국 당원 자제 중에서 의사들이 우리나라 와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핫바리 의사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저 중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중국 의사들 가르치려고. 근데 중국에서 오는데 근데 쿠바에서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산당원들한테 우리나라 병원 중요 시설 주요 뭐 장비를 갖다가 맡겨도 돼 안 돼요? 어? 한국 사람 막 갖다 대? 무슨 주사로 든지? 빨갱이는 안 된단 말이죠. 어? 빨갱이 의사가 오면 안 돼. 근데 올 의사들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야. 공산당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의사들이 지나 같으니까 그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이 와서 우리 치료해 주세요 하고 데려올 때 우리가 공산당원을 데려와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나라에서 그거 뭐 협의가 됐어요? 내가 물어볼게. 협의가 됐어요? 공산당원이 우리나라 의사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 그지 같으니까 다 쫓아내고 다 구속시키고 중국에서 모셔오는데 단지 뭐냐면은 중국 분들이 공산당원을 당원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해야만 중국 분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연방제도 하고 의사 문제가 다른 문제 같으면 아주 쉬워요. 중국 공산당원들하고 그 가족들을 갖다가 당원 포기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려면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의사 증언은 헌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여러분 잘 오늘 얘기 들어줬으면 기억하시고 앞으로 의사들 너무 나무라지 말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환 박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면역학자이신 배용석 박사님을 우리 짧고 굵은 연설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보러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회를 항상 중정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잠자는 전설의 하늘 별과 함께 빛나는 조명의 눈빛 새벽 이슬 대지를 가득 적셔도 철석 같은 산의 의지 변함이 없다. 불벌레 울음소리 가득한 전선 밤을 잊은 불벌레는 소명의 친구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밤도 내 곁엔 언제나 소굴이 있다. 눈보다 몰아치는 한겨울 밤에 천지는 가득히 눈에 덮이고 찬바람 오진 아픈 산을 에어도 나를 위한 일편단심 굳게 섰도다. 네, 항상 우리 집회에 힘을 돋아주는 자유순종고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실방송의 대표이신 정의일 대표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서울특별 시당위원장 정의일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 박정희 광장을 사수하신 애국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동지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날부터 우리는 비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구해낼 전사들입니다. 상무자이십니다. 대한민국 우익사회가 지금 코마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가 타락하고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몰락이냐 또다시 붕괴길
무너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비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구호하겠습니다. 이 구호에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천하겠습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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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2016년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무너진 이후에 이 나라는 이미 우익사회에 몰락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스퍼탄 뛰는 심장으로 자유대한민국 구해냅시다. 일어납시다. 싸웁시다. 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웁시다. 정의의 타종을 울립시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이 목소리가 저 제주도 끝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태극기가 전국에 다시 발리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웁시다. 싸워서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세워나갑시다.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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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자유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법치 회복을 위해서 투쟁을 강조하신 정의일 대표님에게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만큼 자유대한민국의 법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백두산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재 대표님, 네, 여기 네, 구성재입니다. 네. 자,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 분노는 공통된 겁니다. 네, 지금 올라오신 연사님들 다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가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뽑아준 국민들은 그 사람이 그동안 그 이전에 불법, 부정, 부패, 강도짓을 했지만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위임, 맨데이트, 요구 사항을 실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국민의 이익과는 어긋나 있고 국민이 바라는 건 하지 않고 뿐만 아니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여기서는 자유를 외치고 저기 가서는 5.18 묘석을 쓰다듬고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여기도 이 말씀대로 깨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방법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하는
그런 시간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쌓여있는 각종 부정, 부패, 불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합법성,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찾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016년, 2017년 자유미운 대한민국이 탈선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우리가 불법 탄핵 당했었지, 우리의 주권이 말살돼 있었지, 멀쩡한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선정과 선동으로 하야 끌어 내려와졌었지 라는 거를 우리는 발견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적한 문제, 탈선한 자유대한민국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 합법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다시 자리에 들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일한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불법 부정 세력들이 그 유일한 방법을 막기 위해서 온갖 획책, 술수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훨씬 지났는데 뭐 해결된 게 있습니까? 해결된 거 없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시속 40km, 50km 상태로 계속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저거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제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에 복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은 사퇴해야 됩니다. 정북을,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이 가중하는 상태로 방치하고 조장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권좌에 복귀해서 자신이 남은 임기, 자신이 남은 맨데이트 1년여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약하면서도 쉬우면서도 가장 피를 적게 흘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 2016년 이후에 이 사회 기반 기초시설에 도둑놈, 강도, 간첩, 첩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어. 검사, 판사, 언론, 국회. 언론은 지난 2020년보다 그 불법성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혁명뿐입니다. 혁명. 유일한 자유혁명. 이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아는 만큼 알고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좋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이 나라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나라를 되살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손꼽만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공격,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르 무너지면은 그 나라 되찾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대 기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쓰러진 축주들 중에서 합법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에 굳건히 세울 때 이 나라의 복원, 이 나라 자유의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커다란 기둥이 불법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감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은, 그래서 불법 탄핵당한 그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가슴을 열고 솔직하게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교회도 썩었고 목사도 썩었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썩기 그지없고 언론 말할 거 없고 학교, 노조, 국회,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에 남아있는 정통성, 합법적인 정통성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했을 때 솔루션, 해결책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찾으셔서 주변에 얘기해서 이 나라 이래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공감대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커다란 합법적인 정통성 있는 큰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썩은 붉게 물든 기만적인 권력에 우리가 추종하고 아부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윤석열 내려와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통성 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로 세워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게으르면 법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구성재 대표님께서 역설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오신 국가재건국민연합 사무총장이신 이상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세계를 자유로 지금 일제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의 유일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1817개의 예언을 가지고 지나간 6000년간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빨갱이들이 공산 빨갱이들이 되어서 온 세계를 빨갱이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저 악한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사주를 받은 저 짐승들을 우리 여기 있는 애국 국민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요 근래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짐승들이 현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고, 오늘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하고 싶어요 하고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아 그러면 너 오늘부터 여자 해라, 이렇게 미친 판결을 했습니다. 남자가 내가 오늘부터 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오늘부터 여자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누가 막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막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미친 판결을 며칠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고 평등법이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빨갱이 법들을 지난 황교안이가 당대표를 하면서 저 빨갱이 2당에게 빨갱이 2당이 빨갱이 1당에게 180석의 국회의원을 넣어주면서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로 그들에게 180석 이상을 넘겨주고는 황교안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빨갱이들이 여야가 합쳐갖고 뭡니까? 지나간 4년간에 6,000건 이상의 온갖 빨갱이 법을,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헌법마저도 빨갱이 헌법으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이, 문재인이 300명 국회의원들, 대법관 판검사들, 사법부의 검찰들 전부 다 빨갱이입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빨갱이들입니다. 저 빨갱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5년, 6년, 7년 동안 해누리는 모든 것이
국가 반란입니다. 국가 반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가 반란은 법률 헌법 87조에 의해서 국가 반란을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가 국가 반란을 몇 개 저질렀습니까? 국민들이 아시는 대로 문재인이는 수십 가지의 국가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국가 반란을 몇 개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한 개 한 개를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윤석열이가 국가 반란의 범죄를 작아도 10가지도 범했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국가 반란 범죄를 몇 개 일으켰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십 가지의 국가 반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론들이 그 수많은 국가 반란의 범죄를 일으킨 것은 언론에 한 가지도 기록하지 않고 언론이 지금 뭘 비추고 있습니까? 누구 가수 하나가 차 사고 냈다고, 가수 하나가 술 먹고 차 사고 낸 것이 국가 반란죄보다 그게 더 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이제 그 국가 반란죄 수십 가지의 일들은 단 한 가지도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그 차 사고 난 거를 수일 동안 계속 그것만 퍼뜨리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전부 다 빨갱입니다. 저들이 다 같이 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약한 일을 지난 7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보면은 김대중의 올판 반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44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국가의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국가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저 빨갱이들이 자기들이 엄청난 국가 반란죄를 범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수해서 지금이라도 광명을 찾으면 되는데 저들이 다 알고 있지만 합쳐서 끝까지 국가 반란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외칠 때에 하늘이 듣고 민심이 천심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그 심장의 소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온 국민이 드러나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국가 반란범 윤석열이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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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반란범 문재인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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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반란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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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반란범 빨갱이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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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반란범 빨갱이들 검사 새끼들 저는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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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를 통해서 온 나라를 국가 반란을 일으켜서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 성관이 모든 지원들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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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국가 반란을 통해서 빨갱이 나라로 만들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동사무소 직원들, 그들을 저는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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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이 하나님 중심을 잡고 진리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이 되어서 저 빨갱이 전부 다를 적살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실망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집회에 힘을 북돋아주는 자유승정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 그리고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까지 아까 이상덕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반란 세력들에 전부 장악됐습니다. 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장악됐다고요? 국가 반란 반역 세력들에 의해서 다 장악되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 법치가 바로 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웁시다. 다음으로 우리 올인 코리아의 조용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들이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오늘 사실은 연설을 안 해도 될 만큼 오늘 훌륭한 연사들이 제가 대한문 집회 쭉 나오면서 오늘 연설이 최고 모두 훌륭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앞에 선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라가질 못했는데 오늘 연설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따라갈 만한 지도자들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국번 마지막 남은 애국의 그루터기들 여러분들께서 태극기 혁명을 이루고 누가 태극기를 들고 반란 반역질을 하고 누가 태극기를 들고 반국가 세력에게 부역질을 하고 누가 태극기를 들고 사기 탄핵을 찬성하고 누가 태극기를 들고 망국의 주범이 되는지 그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본에 여러분 집회 참석자도 숫자가 오늘은 부쩍 늘어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 앞에 정광훈 목사님 집회가 있지만은 정광훈 목사 집회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 목사를 파는 광고를 수십억을 광고를 냈을 겁니다. 조선일보 한 번 광고에 1,000만 원이 든다고 해도 한 30억 원 광고를 냈을 겁니다. 미친 운전수가 나라를 운전하면은 그거를 끌어내리는 것이 기독교인 및 국민들의 의무다 하는 딕터리 본네프 목사의 유명한 구절을 저 앞에 정광훈 목사 팀이 신문 광고 때마다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친 운전사가 누굽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였다면은 지금은 태극기를 들고 지난 어제 의료계를 붕괴해서 아까 최성환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의사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이공계 1,500명의 인재를 빼가지고 대한민국 공과대학을 붕괴시키는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 과학적 기반 5조 원의 예산을 베푸는 게 누굽니까? 연구개발비 5조 원을 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란 58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태극기 보수우익 세력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위대한 의료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위대한 과학기술계를 파괴하고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나라를 파괴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 미친 운주사가 누굽니까?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가 빨갱이라는 것은 소도 알고 개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촛불 빨갱이 세력을 무찌르라고 여러분들 표 윤석열에게 찍지 않았나요?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리라고. 아니 미친 운전수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를 끌어내리라고 뽑아놨더니 아니 문재인보다 더 미쳐버린 게 누구예요? 태극기 혁명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 나온 애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가를 파괴하는 미친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확인을 했지요. 우리는 빅터리 보네퍼 목사의 히틀러를 저격하기 위해서 가서 처형을 당한 빅터리 보네퍼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턱기를 들고 빨갱이 국가로 58 난동 국가로 대한민국 보수 세력인 의학계와 이공계를 파괴하는 미친 운전선을 끌어내립시다 여러분. 턱기로 가장된 문재인의 부하 국가 파괴범 누굽니까? 이름을 덜먹거리지 않아도 지금 대한문에 나오신 99%짜리 애국자도 나왔는데 태극기 들고 윤석열 정권 지키자는 거 저게 정체가 뭐야? 2단이라고 합니다. 2단은 끝이 다르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태극기를 더 빨갱이가 되는 거를 2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2단을 빅터리 보네퍼 목사가 그런 히틀러를 끌어내려고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태극기를 들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모는 그 태극기 빨갱이들을 몰아내는 위대한 끝이 똑바른 그런 위대한 태극기 혁명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 4만 왔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탄핵 무효 날조 수사 거부 선동 언론 거부하는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이제부터 완성을 해나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능성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와서 위대한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의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 코리아의 조용한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간에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행진간에 폭력이나 시비를 유도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